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지난 연말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할 때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음식 용기 두께 제한 등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예고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픽에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 체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쓰레기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전염병이 불러온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한 해였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식 배달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75.1%, 택배는 19.8%가량 늘었는데요. 이로 인해 폐플라스틱은 14.6%, 폐비닐은 11% 각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플라스틱을 줄이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네, 저도 사실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어서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우선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는 투명 페트병을 색깔 있는 다른 페트병하고 섞어서 플라스틱으로 묶어서 배출을 했는데요. 이제는 버리실 때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분리배출 의무화 대상은 전국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단독주택은 오는 12월부터 시행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차피 원재료는 플라스틱으로 같은 거잖아요. 근데 왜 투명과 색깔 있는 걸 구분을 해야 하는 건가요?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요. 색깔이 있는 다른 페트병보다 재활용하는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의류 제작 섬유나 화장품 용기 같은 제품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다른 페트병과 섞여서 배출이 돼서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런 분리 배출을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페트병 10만 톤을 재활용하면 약 4,200억 원의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 페트병을 제대로 잘 분리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한 가지를 배워갑니다. 또 재활용이 잘 되도록 버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투명 페트병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색이 없는 투명한 겁니다. 보통 생수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투명한데 색깔이 있는 맥주 같은 거, 유색 페트병입니다. 투명 페트병의 경우에는 안에 내용물을 다 버리시고 물로 깨끗하게 헹굽니다. 그리고 이 겉면에 붙어 있는 라벨지도 제거를 하시고요. 꽉 눌러서 찌그러뜨린 뒤에 뚜껑을 닫아 배출하시면 됩니다. 이 뚜껑은 재활용이 되지 않지만 페트병 안에 있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페트병 안에 이물질 같은 거 많이 넣으시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리고 단독주택은 올해 말에 또 시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플라스틱류 수거함과는 별개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과 상가는 지금 당장은 시범 운영이 되고요. 올해 12월부터 분리배출로 바뀝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매주 특정 요일 딱 하루만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수거해 가는데 재활용을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배출하는 지역은 목요일 하루만 그리고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내놓을 수 있고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배출하는 지역, 이 지역은 금요일만 수거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플라스틱 양 자체가 워낙 늘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맞습니다. 정부도 앞으로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낮춘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용량이 워낙 빠르게 늘어난 음식 배달 플라스틱 용기의 두께를 단계적으로 좀 줄일 예정인데요. 지금 감자탕이나 해물탕 배달 때 쓰는 플라스틱 용기가 두께가 한 1.2mm, 최대 1.2mm 정도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를 1mm로 제한을 하면 평균 20%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정부는 플라스틱 병을
아예 유리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편의점에서 낱개로 저희가 음료수 사는 경우 많은데요. 또 음식점에서도 플라스틱 병에 음료를 줄 때도 있는데 이걸 다 유리병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페트병에 붙은 라벨지 깔끔하게 떼서 배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잘 떼지지 않아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신데 얼마 전부터는 라벨지가 아예 없는 생수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제품 생산부터 고민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생산 단계부터 충분히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건 사다 보면요. 제품 보호를 넘어서 과대 포장된 경우도 많고요. 자, 앞으로는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사후에 실시하는 과대 포장 검사를 제품 출시 전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품 포장 디자인 단계부터 친환경 포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트에서 재포장 제품도 볼 수 없습니다. 당초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으로 시행을 보류했던 비닐 재포장 금지가 다시 추진되는 건데요.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1+1 포장이나 증정품을 묶어서 하는 포장, 또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어서 하는 포장들이 많았는데 이런 제품을 합성 수지, 즉 비닐 재질로 다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이런 재포장 금지만으로 연간 폐피닐 발생량의 8%인 2만 7천 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배달 음식을 조금 덜 시켜 먹으면 네. 다이어트도 되고 플라스틱 다이어트도 되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 배달 음식만 한 게 없죠. 그렇죠. 예. 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좀 노력을 조금만 하면 쓰레기 배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이런 노력을 실천하는 분들이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은 이 플라스틱을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제 다 쓰면 똑같은 플라스틱 통에 든 새 제품을 사거나 비닐 포장지에 담긴 리필용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대형 유통사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이 에코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 중입니다. 전용 용기 들고 매장 방문하면 본품 가격 대비 35%에서 39% 할인된 가격에 세제를 바로 리필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화장품 업계에서도 샴푸나 바디워시 제품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일부 매장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이용이 많아지면 전국적인 확산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자, 오늘은 그린 슈머를 골라봤습니다. 자연을 상징하는 초록색의 그린과 소비자라는 뜻의 컨슈머가 더해진 말인데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위주로 구매를 하려는 착한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좀 예를 들면 제품을 구매할 때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 대기 전력을 줄이는 제품 등 환경 오염을 줄이는 제품을 소비하는 겁니다. 앞서 저희가 짚어본 대로 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과도 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똑똑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환경 제품이 많이 나오고 환경 오염 방지 시스템 등이 도입되면서 그린 마케팅을 내세우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요.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소비를 하고 달라진 재활용 정책을 잘 지키는 개개인의 노력이 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요?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